합격 자기소개서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은 기업에서 많은 자기소개서를 점검해보는 업무를 실제로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런 업무들을 쭉 하다 보니까 합격해야만 하는 자소서, 광탈할 수밖에 없는 자소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와 특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작성하시는 자기소개서가 반드시 합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드리는 굵직굵직한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한 5가지의 특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특징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 반드시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 즉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라는 직무가 결정이 되고 그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생님 제 자기소개서는 왜 매번 광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자기소개서를 제가 쭉 한번 살펴보면 특징이 대부분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가 결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쓰죠? 본인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학창 시절에 무엇을 했고, 그래서 취업만 하면 나는 이 한 몸 다 바쳐서 막 뼈를 묻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쓰시는 거죠. 그런데 충격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여러분을 뽑고자 하는 회사는 여러분의 자서전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서전이 뭐죠? 자기에게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어떻게 죽고 싶다. 자서전을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할 리 없다는 거죠. 회사는 그 회사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잘할 거고요. 그래서 당신 회사에 어떻게 도움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쓰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회사와 직무를 결정하시고 쓰십시오. 제가 한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합격 자소서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생산기술 업무를 담당하며 생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작스러운 문제 상황에도 침착히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땡땡 회사 자동차 지붕 제작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해당 회사 제품은 저스트인타임 생산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납기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는 제작 시간 단축이 여유 시간을 확보해서 납기를 지연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구체적으로 제작 시간 단축을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용접 틀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성을 확보하고 누수 검사를 간소화하는 것을 회사에다 제안을 해서 이런 이동성 확보와 간소화 전략 때문에 훨씬 더 제작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 줄인 게 8% 단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제품은 항상 정상 출고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속에서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입사 후에 실제 생산기술 업무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친구는 무슨 회사에 지원하고자 하는지는 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만드는 제조회사로 충분히 취업이 가능하겠다. 왜? 공장에서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이분이 하고 싶었던 일은 아마도 공장에서 무언가 생산 라인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미리 점검하고 시간을 더 단축시키는 생산 기술이라는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연관된 경험을 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어떤 부모님, 어떤 대학교 시절에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써 있습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경험 중에 회사와 직무에 필요한 내용만 수렴해서 썼다는 점이죠.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 잘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의 항목을 작성하실 때, 하나의 항목이라 함은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어떤 항목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항목을 작성하실 때는 그 항목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한 가지여야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한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경험과 회사의 기여점을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주 멜버른 크라운 카지노에 방문해서 블랙잭, 바카라, 카지노 워 등의 테이블 게임에 직접 참여해 보았습니다. 큰 액수의 돈은 아니지만 돈을 잃고 보니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가 원망스럽기도 했고 하이롤러들을 돈을 잃을 때 어떤 기분일까 감히 짐작을 해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딜러가 되었다면 고객의 기분을 배려하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일을 진행하기보다는 게임의 서포터로서 게임 참여자들의 기쁨과 승리를 함께하고 패배에는 위로도 전하고 미소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딜러가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의 항목에, 예를 들어서 이 항목의 제목이 이거였다고 합시다. 당신이 경험한 내용 중에 인상 깊었던 경험 내용을 작성하시오 라는 질문이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 뭐라고 썼죠? 네, 제가요 되고 싶은 게 카지노의 딜러인데요. 딜러가 되고 싶은 저에게 실제로 카지노 업장에서 손님으로서 느꼈던 그때의 감정을 토대로 저는 어떠한 고객에게 마음에 공감을 줄 수 있는 딜러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한 가지만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적극적이고요, 외향적이고요, 사교적이고요, 꼼꼼하고요. 다 쓰지 마시고요. 적극적이면 적극성 하나, 꼼꼼함이면 꼼꼼함 하나, 이렇게 한 항목에 한 키워드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실은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 인사 담당자들은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를 아주 꼼꼼히 읽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원자들이 지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소개서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업무를 하고 저녁 시간부터 아마도 이걸 검토하실 거라고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듬성듬성 읽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어떤 센스 있는 사람이 제가 한 항목에 쓴 내용을 한 줄의 소제목으로 정리해 줍니다. 여기 밑에 있는 10줄은 이 제목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준다면 이뻐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합격하는 자소서가 되시기 위해서는 자신이 쓴 자소서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상적인 소제목을 만드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덜러덩 제목 쓰시면 안 돼요. 내가 쓴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제목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땡땡비어라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할 때입니다. 고객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고객의 서비스를 파악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고객 건의함을 매장에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서요. 고객들의 건의사항을 종합했고 건의사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매장은 전년 대비 2년 2배라는 매출 신장을 가져왔고요. 고객들의 만족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소통 과정을 제안해서 땡땡 회사에서도 제가 지원하는 땡땡 회사에서도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업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게 실은 이분이 쓰신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맨 위에 뭐라고 소제목을 멋지게 달았냐? 행복한 소통의 달인 2배 매출 신장의 주인이 되다. 본인이 실제로 아르바이트 했던 곳에서 영업이라는 걸 했는데 고객 관리라는 걸 했는데 내가 고객을 잘 관리해서 2배나 매출이 올랐어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라고요? 영업이에요. 영업이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매출을 2배 신장시켰다라는 이런 숫자들은 훨씬 더 제목을 통해서 읽고 싶게끔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기소개서 내용의 제목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한 3개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번째는 네 번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네 번째의 특징은 더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꼭 필기도구 두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제가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만약에 주장을 하실 거라면 그 적극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반드시 사례를 함께 제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번의 특징에서 한 항목에는 하나의 키워드만 가지고 쓰십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이고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가 좋으면 이렇게 열거하지 마시고요. 그 하나를 쓰라는 이유 안에는 적극성이라는 하나의 이유를 쓰시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에 대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례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 내용을 잘 쓰실 때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법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STAR, 스타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스타 기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례를 작성하실 때는 그 작성되는 항목에 STAR 이 4가지의 요소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작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S는 뭐냐?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그게 언제였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그럼 초등학교인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언젠데요? 대학교 3학년. 또 어떤 상황이라 하면 학창시절에가 아니라 대학교 3학년 풍물 동아리 활동 중 축제 연습을 하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T 넘어가겠습니다. T는 타스크라고 하고요. 이때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에서 우리 동아리가 뭔가 퍼포먼스를 공연을 보여줄 과정을 준비하는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 쓰고자 했던 어떤 환경이 뭔지, 그 상황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타스크가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A, 액션입니다. 액션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너무 순탄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면 실은 쓸만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풍물 동아리에서 축제에서 할 공연을 우리 동아리원들과 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의견이 너무 분분했어요. 그래서 동아리의 공연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서로 싸우기만 하고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의 문제점 또는 풀어야 될 과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제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라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물 동아리에서 무언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공연 시간은 임박했는데도 서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서 한 자리에서 발표하고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어떠한 회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라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라는 액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R, result라고 하고요. 이것은 뭐냐? 그래서 그런 최초의 어떤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결정이 났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그 결과까지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 들으실 겁니다. 경험은 구체적으로 쓰세요. 그럴 때 구체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STAR, 스타 기법을 통해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한번 제가 스타 기법을 잘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를 쓰셨던 분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대학교 4학년 인턴십으로 외국계 금융회사 땡땡생명 땡땡지점에서 이게 뭐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츄에이션,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 했는지. 거기에서 영업실적 향상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업 자료를 만드는 미션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이 하셔야 됐던 타스크가 무엇이었나, 과제가 무엇이었나를 작성하는 겁니다. 정식 사원은 아니지만 하나를 시키면 2개 이상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A, 액션이 뭐였냐? 2가지였습니다. 첫째, 각 상품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둘째, 영업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보험 개정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DM을 발송해서 고객 확보에 힘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부여받은 미션이 이거여서 저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을 첫째, 둘째로 이름을 쓰신 거죠. 꼭 여러 가지 행동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행동만 쓰셔도 되지만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써주시는 건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된 팀워크 활동의 결과 그렇게 행동을 했더니 2012년 4월 전국 실적 1등을 달성했고 MDRT 회원, 즉 고소득 설계자들이 모인 전문가 단체 그쪽에 우리의 직원들을 4명이나 배출시키는 연관을 맛봤습니다. 이거 뭐죠? 리절트, 결과를 쓴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사례에 따르면 상황과 타스크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그 행동의 결과값으로 좋은 결과가 나왔다, 뭐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실은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결과값을 얻었다는 것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글을 읽는 인사 담당자는 이것이 사실이겠구나.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인사 담당자는 그 글에 더 많은 신뢰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이 시간은 합격하는 자소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어서요. 마지막에 이런 줄을 하나 더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스타 외에 땡땡 회사에 입사 후에도 이러한 적극적인 영업활동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당신 회사에 가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라는 여러분의 다짐을 한 줄 정도 더 추가하신다면 인사 담당자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뽑을 수밖에 없는 자소서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5가지 특징 설명드리기로 했는데요. 그 마지막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내용을 가능한 쓰실 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닌 숫자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써주시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소개를 쓰다 보면 저는 때로는 이렇게 글을 읽다가 한참을 봅니다. 읽던 줄을 또 읽고 그 줄 똑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가라고 살펴보면 보통 이분들이요. 본인도 자기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쓰니까 뚱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건 쓰는 여러분도 이렇게 쓰면 좀 글 너무 좋은데 완전 멋진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읽는 사람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매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숫자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경험을 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시절 애니캐스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주물품의 결합을 낮추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초기 주물품의 결함 확률이 70~80% 상태였습니다. 우선 결함을 줄이기 위해서요. 공정변수를 찾았고 각각의 공정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여러 변수를 한 번에 바꾸지 않고 다른 변수는 동일하게 두면서 변수 한 개씩 변화를 주어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한 항목마다 20번 정도의 표본을 추출해서 제일 안정된 확률의 분포를 보이는 항목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은 주물품의 결함 확률이 20에서 30% 정도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지원하시냐에 따라서 지금 이 지원자는 아마 공대 출신인 것 같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도 그런 공대 출신의 연장선에서 엔지니어적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써야 되는 숫자가 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꼭 이것은 공대나 엔지니어 출신만의 사례는 아니고요. 영업이나 마케팅 또는 인사 업무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경험을 하셨을 때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3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다 보면 훨씬 더 탄탄하고 신뢰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지금 제가 이제 크게 5가지의 주요한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봤습니다. 실은 자기소개서는 글을 잘 쓰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신 건 사실입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어떤 특징, 좋은 역량들을 가지고 있지만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를 잘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느끼실 때가 있죠. 근데 그런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요. 첫 번째는 문장을 쓰실 때 단문으로 쓰십시오. 이야기는 뭐죠? 짧게 문장을 가져가시라는 겁니다. 소설가처럼 그리했고 그리하여서 그러하였으므로 이런 접속사 넣으시지 마시고 짧게 문장을 끊어서 작성해보는 연습들을 하시다 보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수정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른 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서류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사 담당자는 매우 바쁜 사람들이고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의 지원서를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글을 다 읽고 나서 맨 마지막에나 비로소 이렇게 위대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시기보다는 가장 맨 앞에, 가장 처음에 첫 문장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2갈씩으로 작성하시면 훨씬 더 인사 담당자에게 눈에 띄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100번 이야기해도 아깝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맞춤법, 오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이름이 아닌 다른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좀 더 단순하게 쓰는 것, 첫 문장에 하고 싶은 주장을 많이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기본적인 맞춤법과 오타에 신경 써서 작성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좋은 합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 쓸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합격 자소서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력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력서는요, 자기소개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요, 멋지게 쓰려면은 쓸 수 있는 곳이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게 요만큼밖에 안 돼도 그것을 좀 더 구체화 쓰고 좀 늘려서 쓰면 더 멋지게 보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는 어떻죠? 사실이 아닌 건 쓰시면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력서는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핵심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을 먼저 작성하시면 굉장히 쉽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2가지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먼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이력서를 먼저 봅니다. 이력서를 먼저 보고요. 이력서 안에는 실은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사진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학력도 있을 수 있고, 경력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볼까요? 네.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인사 담당자들은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처음 보는 것이 실은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지원자 여러분이 사진을 촬영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투자의 의미는 돈을 쓰세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여기 가서 찍으면 되지. 사진관. 그 집이 잘 찍어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본인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다면 본인의 사진을 찍어줄 장소를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거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짜로 학교에서 찍어주는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공짜는 공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진을 좀 투자해서 찍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는 반드시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미지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제가 같은 지원자인데요. 같은 지원자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가장 왼쪽부터 보시면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풀었냐 묶었냐, 그리고 웃었느냐 웃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상대에게 전해주는 이미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왼쪽부터 시작했을 때 마지막 분의 모습이 훨씬 단정하고 깔끔하고 상대에게 친절할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진을, 또 이력서 사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투자하십시오. 비용과 시간에 투자하십시오. 두 번째는 단정하고 깔끔한 본인의 이미지를 연출하신 후에 촬영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건 본인께서 지원하시는 직무, 일의 분야의 특성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본인께서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신다면 좀 더 호감형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내가 좀 보수적이고 좀 딱딱한 것이 오히려 좀 딱딱하게 정형화되게 보이는 것이 사람들에게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약간 보수적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표정이라든지 의상을 연출하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예, 이력서에서 실제로 제가 이제 사진 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목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좋은 이력서의 샘플을 하나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력서에 제가 이제 빈칸 양식만 띄워놨거든요. 이 양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사 지원서를 쓰셔서 이력서에서는 인사 담당자가 뭘 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상단에 있는 지원 분야가 어딘지를 먼저 봅니다. 지원 분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력서를 쓸 때 이름 먼저, 사진 붙이고 막 이름 먼저 쓰세요. 근데 이름을 쓰시기 이전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 지원하는 분야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쓰십시오. 영업이면 영업, 마케팅이면 마케팅 작성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원 분야를 쓰신 후에 그 다음에 인적사항과 기본, 본인의 기본 인적사항을 그러니까 학력사항을 쓰신 후에 나머지 항목들은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으로 쓰셔야 되냐? 지원 분야와 연결해서 생각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원 분야의 영업이면 경력사항을 쓰실 때 내가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많다면 어떤 걸 먼저 쓰십니다? 영업과 관련되었던 경험을 가장 윗줄에 쓰십니다. 활동사항을 써야 된다. 여러분의 지원 분야가 영업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학교에서 했던 대외 활동 중에서 사람을 만나는 일들을 많이 했던 활동을 가급적이면 위에다 써주십니다. 자격증을 써야 됩니다. 어떤 자격증을 먼저 쓰신다고요? 영업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오히려 회사가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영업하는데 도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격증을 가장 위에다 쓰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최근에 한 걸 가장 먼저 씁니다. 또는 가장 오래 한 걸 먼저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요즘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핫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직무이다 보니까 지원 분야, 직무와 연결된 것들을 이력서상에 상단에 작성해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을 좀 차별화된 인재, 좀 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인재처럼 보이는데 도움을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력서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저의 좌측에 있는 이력서 샘플처럼 항목이 있으면 그 밑에 이렇게 한 줄 한 줄씩 본인의 내용을 쓰시잖아요. 내용을 쓰는데 쓸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보통? 빈칸으로 놔두십니다. 그죠? 빈칸으로 놔두시는데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회사가 꼭 이 양식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면 그 양식의 어떤 포맷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근데 회사가 자유 양식으로 써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양식을 선택해서 쓰실 수 있을 때 그때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때 쭉 내용을 쓰다 보니까 저는 경험한 게 없어서 경력사항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경력사항에 정말 쓰실 내용이 없을 때는 경력사항의 빈칸들을 없애거나 또는 항목을 없애셔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뚜렷이 할 만한 대외 활동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학창시절에 경력사항에 넣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경력사항을 좀 더 많이 쓰시고 대외 활동에 있는 항목은 없애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좋은 이력서, 적합한 이력서에는 답이 있지 않습니다. 단, 그 회사가 정해준 이력서라면 그건 답입니다. 그대로 챙기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자유양식으로 쓰신다면 정답인 이력서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여러분의 강점을 좀 더 많이 위에다가 써서 표현할 수 있는 이력서 양식을 스스로 편집하셔서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적합한 지원자라는 걸 보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